천안시청 공무원 노조가 천안시 의회 관련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원들의 갑질 근절과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시즌만 되면 의뢰에 나타나는 지역 정계의 줄 세우기 관행이 오히려 시민들의 피곤함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가 이웃한 도시이자 라이벌팀 연고지인 천안에도 버스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천안구단은 상도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원도심에 위치한 천안 지하차도 보행로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어 이것이 원도심의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조감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가 지난달 조합원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털어놓았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에 시의원들은 한편으론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의정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심소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천안시의회 의정활동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조합원의 35%인 859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 시 의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13개 항목 중 다중 선택이 가능했던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행정과 관련해선 427명, 시정 질의와 관련해선 412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27명의 의원들 중 22명에게 갑질을 당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명의 의원이 60% 이상을 차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갑질은 행정사무감사 당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후속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천안시 의회와 이러한 갑질 행위와 아니면 개선 사항을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는 천안시 의회가 잘하고 있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 및 갈등 해소와 관련해 43%의 응답자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주민복지를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점도 24%의 응답자가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의회 측은 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 갑질의 부분은 행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만든 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그 의정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갑질 논란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그 행정부에서 그거를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논란의 여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천안TV 심수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후보들은 지지층을 모으는 데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지역 시도 의원들이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광경은 새삼스럽지는 않은데요. 유권자들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기초의회 의원들이 유력 정치인에게 줄서기 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의 총선이 임박해 오면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지지층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시도의원들이 동참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공천권을 갖고 있으며 때문에 이른바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전개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의원들에게 경선 단계에선 각 캠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천안을 선거구에 출마한 양승조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던 시도의원들은 당의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자 캠프에서 받았던 직책을 내려놓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 시도의원들도 각자의 SNS에 게재했던 사진들을 대거 삭제한 것이 취재 도중 확인됐습니다. 빼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원 이후에. 당 차원에서 방침이 내려진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후보들 사이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어 이것이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지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천안병 선거구에 이창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시도의원들과 일부 당원들이 지지 선언을 하자 신진영 후보 측이 반발하고 나선 모습은 서로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양당 후보들의 줄세우기 경쟁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낀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선거를 치러줄 것을 후보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요즘 총선 분위기를 망치는 정치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많이 입후보하고 설치니 시민들 한마디씩 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통장감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 나온다고 설쳐대고 문자하고 반복 문자 계속 보내니 가지나 어려운 경제권 속에 장사 안 돼 속상한데 더욱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이 정치꾼들입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들이 서서히 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선거 과정에선 유권자들이 바라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설 명절 연휴가 지나면서 총선 시계도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출마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략공천 논란 등 잡음도 없지 않습니다. 2월 셋째 주까지 지역구 공천 상황 지유석 기자가 정리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충남 지역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면접을 실시해 다음 날인 16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관위는 일단 천안갑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고 아산을은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과 김길련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천안병 지역을 현역 이정문 의원과 김현 전 도의원 이렇게 2인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기수 예비후보는 컷오프 됐는데 장 예비후보 측은 당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아산갑에 복귀왕 충남도당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구를 제외하고 천안 아산 나머지 지역구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천안을에서 전략공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이재관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을 영입했는데 이를 두고 천안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당원들이 전략공천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천안시 민주당 핵심당원 일동은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전 부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인재 영입, 공천, 낙선, 지역위원장 탈락한 사람이 총선을 2달이 앞두고 갑자기 영입 인재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 내부 인사 발굴도 한다지만 이미 인재 영입돼서 공천까지 받았던 사람을 인재라고 발표하고 전략공천 설마저 흘러나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혜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시장 쪽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드리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던 저도 시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전만 전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부 장관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천안을 지역구를 두고 여야가 진통을 겪는 양상입니다. 적어도 각 당은 3월까지는 천안을 비롯한 전 지역구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다가오는 5월 말 개최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특히 좀 더 확장된 콘텐츠 속에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 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4 K컬처 박람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글로벌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K컬처의 현주소와 글로벌 확장성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와 재단은 지난해 행사보다 다양한 문화행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한국 문화의 영향력, 지속 가능성과 다면적인 특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시 분야는 웹툰, 푸드, 뷰티, 패션부터 K-팝에 이르기까지 문화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시해 산업 확장성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K-팝 월드 오디션, 시립예술단 기획 공연, 라디오 공개 방송, 어린이 뮤지컬 등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부대 행사로는 K컬처 산업 컨퍼런스,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K아트존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공동 주최기관인 독립기념관은 세계 독립운동 교류 전시와 독립운동 시기 예술활동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합니다. 안동순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경험을 통해 올해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디 아티스트 또 우리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같이 참여하는 웰컴존 무대를 갖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 공연 예술 단체가 공연 참여하고 또 각 아티스트들은 전시할 수 있는 체험 공간 같이 이렇게 해서 지역의 아티스트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구성해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K리그2에 속한 충남 아산FC는 새 시즌에 맞춰 충남 전역 시내버스에 구단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시내버스마저 충남 아산FC 광고를 부착한 채 운행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과 축구팬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천안시티FC 구단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막 최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K리그2 충남 아산FC는 지난해 말 새롭게 부임한 이준일 대표이사 체제에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충남도 내 15개 시군 시내버스 등을 활용한 구단 광고였습니다. 충남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이자 천안과 아산에서 시내버스 회사를 운영 중인 이 대표는 충남도와 아산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아닌 자신이 거의 광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다시피 했다고 전해집니다. 천안구단에서는 이 소식을 접하자 무척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전에 자신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의 언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라든가 축구인들한테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러 시내버스 지나다니는 거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붙어있더라고. 혼란스러웠어요. 팬들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남 아산과 천안은 같은 리그에서 뛰고 지역도 인접하고 있는데 이건 상도에 한참 어긋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접한 박상돈 천안시장은 깜짝 놀라며 관계부서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이준일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천안 시내버스에 붙은 광고 모두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천안 구단의 홍보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라이벌인 두 팀 간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는 읍면동별로 서예, 노래교실, 통기타 등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맡는데요. 아산시는 올해부터 이 프로그램 관리를 직접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막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산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하던 프로그램 운영을 평생학습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접수 방식을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방문 접수로 변경하는 한편 수강생 모집도 선착순이던 것을 시스템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운영 주체와 모집 방식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이전까지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산시 통합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위원은 노년층의 불편을 더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도 못하고 어떤 분은 SNS도 못하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라, 뭐 접수를 하라, 여러 가지 또 아이디 뭐 등록고 이런 문제에서 노인 70대 넘는 분은 60대 후반 70대 분들은 그걸 못하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사무실 와서 싸우게 되고 뭐. 무엇보다 시가 직접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주체로 나선 건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천안시 자치민원과 측은 조례 근거의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계획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과 측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그 시의 방침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너무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 참여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 강사 채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교육 전담기구니까 전담기구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에게 동일된 뭐 운영 방식이랑 규정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진행을 한 부분이. 이 같은 해명에도 아산시가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 B씨는 아산시의 처사는 자치가 아닌 말 그대로 관치이고 주민자치를 말살하는 처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대흥동 천안 지하차도는 천안에서 가장 오랜 지하차도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보행 통로 곳곳이 훼손된 채 방치된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뜩이나 낙후돼가는 원도심의 인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보수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의 원도심인 대흥동에 위치한 천안지하차도 보행로의 모습입니다. 이 지하차도는 1977년 조성된 무척 노후된 지하차도로서 천안시 대흥동과 성정동을 잇는 길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차도에 한해 배수로 및 포장 방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차량들에 비해 보행로의 통행량은 많지 않지만 상당히 노후된 곳인 만큼 보행로 역시 보수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천안TV가 찾았던 보행로 입구는 벽이 상당히 많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시멘트 조각도 쉽게 부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걸 취재 도중 확인했습니다. 시당국도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설계 용역에 들어간 상태이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설계 용역을 지금 맡긴 상태예요. 아마 상반기 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칫 도시의 슬럼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의 보수를 통해 이곳을 비롯한 원도심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이 오는 3월 26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날을 기일로 지정하고 박 시장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박 시장은 1, 2심에서 잇따라 1,50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건이 파기환송된 만큼 이번만큼은 절차상 하자 없이 재판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리그2에 속한 천안시티FC와 충남 아산FC가 2024 시즌 새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천안시티FC 유니폼은 전면에 독립기념관 결의의 탑을 모티브로 실루엣을 전면에 새겨 넣어 예리한 인상을 가미했습니다. 더 높은 위치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구단 측 설명입니다. 원정 유니폼 역시 결의의 탑 곡선을 활용한 게 눈에 띕니다. 지역 라이벌 충남 아산FC 유니폼은 홈구장인 이순신 종합운동장의 성화봉을 형상화한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과 달리 유니폼 상의에 옷깃을 도입해 깔끔한 인상을 더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의료 공백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남도는 먼저 각 시군 보건소로 꾸린 비상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진료 공백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16곳을 24시간 비상진료체제로 운영하는 한편 4개 의료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진료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해 위반 시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도내 의사협회와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 동향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11월이었죠. 천안시가 선정한 2023 천안시 전통명인, 전통 서각 분야에 이름을 올린 조명호 명인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해 천안시가 선정한 2023 전통 명인, 전통 서각 분야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명인분을 모셨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천안에서 서각작품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조명호 서각창작공예연구원 원장 조명호입니다. 그렇군요. 97년부터면 이제 한 25년 정도 돼가는 건데요. 이제 서각이라고 하면 이제 막연하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나무에 이렇게 조각처럼 새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칼과 망치로 맞죠? 네네. 네, 굉장히 섬세해야 될 것 같은데 명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서각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인류 문명 발달과 함께 기록의 수단은 흙, 돌, 벽, 도자기, 나무 등으로 변하였고요. 아직도 우리의 DNA 속에는 기록과 새김에 대한 욕망들이 남아서 칼과 망치라는 아주 오래되고 단순한 도구들로 직접 자신을 표현하고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각이 가진 원초적인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인간의 DNA에는 계속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조명호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서각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995년도에 서예를 배우려고 충무권 이영선 선생님에게 찾아갔다가 서신 입구에 붙어있는 물화신이라는 서각 작품을 보고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그걸 가지고 있다가 2년 후인 1997년도부터 서각에 입문해서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방문을 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잖아요. 네네. 보통 분들은 또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렇게 원장님을 따라서 서각을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시민분들을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아야 전통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함께 해야만이 또 다른 모습의 전통으로 살아남는다는 생각으로 천안시 동랑구 문화원, 충청남도 평생교육원, 불당일동 주민자치센터와 선거 주민센터에서 서각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조명호 서각창작공예연구원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작품 활동을 위한 연구와 서각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 서각 전문 강사님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그리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각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서각을 접하시면 뭐 쉽지는 않으시겠죠. 안 하시는 것이라서. 근데 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시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라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각을 배우셔서 어느 분들은 직접 공방을 내시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또 제2의 직장같이 서각 강사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서각을 알리고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전통 서각 명인으로서 또 계획이나 포부가 궁금해요. 원장님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아직도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인 서각을 특정인들만이 할 수 있는 배우기 어려운 기회로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전통 서각은 그 서예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예를 오래 하고 글씨를 잘 써야만이 서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글씨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서각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문자를 그대로 새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변형, 조합,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고 다양한 도구와 기법으로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문자나 그림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문자 조형 예술로서 또 다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서각을 천안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및 시연 활동을 갖고 이러한 활동에 천안시 모든 서각인들이 하나 되어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각이 좀 이렇게 정말 일반 분들 또 좀 더 이제 젊은 층의 분들까지도 좀 다양하게 좀 더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초에 이렇게 천안TV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은 궁금함이 많은 전통예술 서각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통예술 서각의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명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서각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여야 공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2월 셋째 주까지 지역 후보자 공천 상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늘 잡음이 일곤 합니다. 무엇보다 전략 공천 논란은 선거철 단골 메뉴나 다름없습니다. 전략 공천하면 대개 각 정당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지역구에 지역과 무관하더라도 중량감이 큰 당내 인사를 내보내거나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비중 있는 당내 인사를 우위에 있는 지역에 공천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천안을에서 전략 공천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진원지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제까지 이곳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7일 이재관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 영입을 발표하면서 전략공천 아니냐는 반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당내 반발이 아주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현 박상돈 시장에게 굴욕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이 전 부시장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정무특보로 활동하며 친명색채가 강한 점도 전략공천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지역을 대표해 시민의 뜻을 펼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에 후보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 정하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은 타파해야 할 관행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천안 을에서 일고 있는 전략공천 논란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출마 여부는 안개 속입니다. 여기에 천안을 지역구가 천안은 물론 충남 지역 정치 1번지임을 감안해보면 혹시라도 천안을을 무주공산이라고 판단해 너도 나도 공천 경쟁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양승조 전 지사 등 민주당 예비후보 면면을 볼 때 이 같은 의구심은 더욱 힘이 실립니다. 이 전략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당연히 후보자 간 공정 경쟁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여야 합니다. 다만 전략공천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예비후보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지역 기득권을 감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선거판에 발을 들인 건 아닌지 자기 반성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